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가 야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하였는데 결국 큰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서 결혼한 제 잘못도 분명 있겠다만 그래도 그 큰일을 저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선배라는 사람이 코인 투자를 하여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남편이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용돈으로 모아둔 비상금으로 그 회사 선배라는 사람의 말대로 코인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손해도 보았지만 10% 수익도 내보고 30% 수익도 내보고 그 이상의 수익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늘어나고 회사에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몰래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모아서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두 달은 잘 벌었던 같습니다. 보너스가 나왔다면서 선물도 사오고 생활비 통장에 많은 돈도 보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라며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밀렸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고 코인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 여전히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끝내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2 돌 된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과 저와 상의 없이 대출과 퇴사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변명도 다 듣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곧장 따라왔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을 쉬시며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저희 부모님까지 보는 앞에서 코인 계좌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출과 퇴직금 등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투자금이 약 3억 5천만 원 되었고 첫 달과 두 번째 달만 수익이 났고 그 후로는 계속 손실만 발생하여서 현재 약 1억이 조금 넘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희 결혼하면서 각자 싱글일 때 벌었던 돈과 살았던 원룸 전세 보증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산 집인데 코인 하면서 잃은 돈 때문에 원금 상환도 못하고 수입도 없어서 다달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에 약 7천만 원의 추가 대출도 있었고요. 결국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인하고 남은 돈과 집을 팔고 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긴 한데 추운 겨울에 남편이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해서 길거리로 내쫓겨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도 마땅한 방법이 없으신 건지 코인으로 다시 벌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남편의 태도 때문인 건지 결국 시부모님들을 부르셨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시부모님들이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매몰차게 시부모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부 도와주시고 시부모님들이 나머지 대출금을 시간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속상하고 불편하지만 이자라도 줄이기 위해서 집은 팔고
작은 전세 빌라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니 수중에 2천만 남짓 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코인으로 복구할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며칠을 졸랐고 이미 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마음껏 해보라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잃으면 다시는 코인도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해서 다시 성실히 살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은 벌어야 되기에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를 온 후 몇 개월간은 남편이 생활비를 못 주었는데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꼭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 다닐 때에 비하면 적지만 주는 것이 어디냐며 감사하게 받았고 나름 잘하고 있겠거니 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잘 되어가냐고 묻고 싶지만 부담만 줄 것 같아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전세 빌라의 재계약 시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소리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저희에게는 목돈을 주면서 좀 더 좋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동안 받았던 생활비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받아간 2천만 원을 넘겨더군요. 나름 남편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것뿐 그전 집값 정도까지는 자산이 다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고 회사 다닐 때보다 개인 시간도 늘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큰 돈을 투자하면서 막 빠지면서 손실이 나는데 너무나 죽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모든 사건들이 공개가 되고 다시 시작하니 투자금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라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잘 되기만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즘은 다른 수입원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할지 오피스텔들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걸음 삼아서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를 한 후에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남편과 이혼까지도 생각했지만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말 꾹꾹 참으며 살아왔더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에 남편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상황으로 꿈에 나와서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니 믿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처음이 어려운 건지 두 번째는 쉽다며 여러 번 주의와 경고를 주길래 요즘은 제가 남편의 투자금은 제외한 모든 경제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전과 같은 큰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싱글남입니다. 어쩌면 외롭다 지쳐 혼자인 것이 오히려 더 좋아진 노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좋아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백을 하였지만 제가 못나서 그런 건지 매번 거절을 당했고 이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고백도 몇 번 받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받는 것도 거의 1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잊고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날도 주말이었지만 특별한 약속도 할 일도 없어서 집에서 빈둥빈둥 시간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펜션이나 가서 고기나 구워 먹고 놀고 오자고 연락이 왔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고기와 술 등 먹을 것을 사서 펜션에 넣어놓고 일단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40대가 되었지만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라면 10대 부럽지 않게 장난치며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무리들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으면 같이 놀자는 것이었습니다. 숙소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방금 도착해서 아직 숙소는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대충 어떤 의도로 말을 걸었는지 느낌이 옵니다. 적당히 같이 놀면서 얻어먹고 잠 잘 곳도 제공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로서는 나쁠 것이 없기에 같이 저희 펜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창 술도 먹고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몇 명은 잠을 잤고 몇 명은 짝을 지어서 바람을 쐰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놀려와서 술이 좀 아쉬워서 조용히 숯불에 고기를 구우며 술을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다를 안주 삼아 혼자 즐기며 한참 시간을 즐기고 있는데 방에서 놀던 한 여자분이 나왔습니다. 벌주를 많이 마신 건지 주량이 약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횡설수설하면서 옆에 앉길래 시원한 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취했다며 자기도 고기랑 술을 달라고 때를 피우길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고 같이 나가자고 하길래 좀 걷다가 근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여자 무리들과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은 모두 유부남이고 저만 총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회와 각종 안주로 술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에게 쏠렸던 관심은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개인적으로 어제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어쩌다 만난 사이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났던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하고 나름 진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나서 밥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녀석들에게 자랑도 하면서 그 여행 덕분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술을 사겠다며 약속을 하였습니다. 잘해보라고 말하는 녀석도 있었지만 걔네들 느낌이 쎄하다며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라고 말하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녀석이 잘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저는 그 여자랑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썸을 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사귄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는 데이트하려 만나려 오기 힘들다며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려고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못 오겠다고 투정과 애교를 부리길래 호구처럼 오피스텔을 구해주었고 막상 오고 나니 출퇴근하기 힘들다길래 작은 수입차도 뽑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길래 어느 정도 용돈 겸 생활비 명목으로 돈도 주었습니다. 참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배도 고프고 그때 한창 바빠서 안 본 지도 좀 됐고 다음 날이 토요일이기도 해서 얼굴도 볼 겸 같이 야식에 술도 한잔할 겸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도 답장이 없길래 그냥 간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니 불이 켜져 있길래 안 자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싸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후다닥 뛰어가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나왔다고 하면서 불렸더니 아무 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을 켜는 순간
무언가에 머리를 맞고 기절을 하였고 한참 뒤에 깨어나 보니 저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누구냐며 소리를 치며 혹시 너가 귀찮게 하고 나이 많은 그 스토커냐고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 내 여자친구 집인데 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도 여기가 자기 여자친구 집이라면서 저를 미친놈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는 그 여자는 집에 들어왔고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듯 깊은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큰 소리와 실랑이 끝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저는 스폰서였습니다. 가끔 만나서 놀아주면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는 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남자친구라는 녀석을 저와 그 여자에게 욕설과 화를 내다가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협박과 금품을 요구하길래 그냥 경찰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을 오고 나서 저는 묶여있던 테이프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결국 다 같이 인근 파출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만남을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집과 차는 저 때문에 근처로 오게 되면서 제공해 준 것이고 그러면서 기본 생활비가 증가돼서 힘들다고 하길래 생활비를 보태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잘 안 믿는 눈치였지만 저는 결백하기에 당당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을 불렸고 와서 그간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친구들이 증명을 해준 후에야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술서와 이야기를 한참을 한 후 새벽에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들은 같이 와서는 괜찮냐며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이 처먹고 꽃뱀한테 물렸다면서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부동산에 가서 집을 내놓았고 차는 바로 중고 처분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0대 후반 정도 이쁜 여자가 슬슬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40대 아저씨를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안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